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겨울이 되다 보니까 건조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건조함의 가장 큰 적은 잦은 세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더 잘하려고 하다가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르몬 수치가 떨어질 때 질 건조증이 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호르몬 수치는 멀쩡한데 굉장히 높은 분들도 질이 왜 이렇게 건조하지? 소독을 하면서 이분은 호르몬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검사를 해보니까 멀쩡해. 그런데 질만 너무 건조한 경우들. 이런 경우는 100이면 100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꼽는 생활 습관으로 가장 문제되는 거 한 가지는 흡연을 하시는 분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질이 건조해요. 이분들은 질만 건조한 게 아니고 온몸이 건조해요. 얼굴도 건조하고 눈도 건조하고 입도 건조하고 다 건조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하잖아요. 끊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게 어렵기는 어렵죠. 금연이 쉽지는 않습니다. 흡연을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연을 하게 되면 자꾸 입맛이 당기니까 뭐를 더 먹게 된다든지 군것질을 하게 되면서 살이 쪄요. 그래서 흡연을 하면 좀 그런 효과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흡연을 하는 분들이 피부가 훨씬 빨리 늙어요. 금방 주름이 생깁니다. 버석버석해요. 그리고 얼굴색이 약간 노랗게 칙칙하게 변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금연을 꼭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뭐 5, 60대 이런 분들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젊은 분들이 비교적 흡연을 더 많이 하죠. 20대, 30대 이렇게 호르몬이 빵빵하게 나올 때고 생리도 규칙적으로 하는데 질이 건조해 이런 분들은 100% 흡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0대, 60대인 분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잦은 세정입니다. 제가 질 세정은 안 된다고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질 안은 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씻으시면 안 됩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때밀지 말라 하는 것처럼 산부인과 의사들은 질 세정 좀 하지 말라고 정말 무수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는 분들은 하시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냄새가 난다. 찝찝해서 어떡하냐. 관계를 하고 나서 너무 더럽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질은 씻는 게 아닙니다. 씻지 마세요. 세정제를 넣어서 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안 좋고요. 나는 그냥 물로만 씻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물로만 씻어도 좋지가 않습니다. 질 안에는 정상 세균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쪽에 있어야 되는 균들이랑 뭐 유산균들이랑 이렇게 이제 어우러지면서 적합한 환경을 이루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지속적으로 씻어내버리면 계속해서 이제 빈 곳이 생기는 거죠. 빈 곳을 문제가 되는 그런 병을 일으키는 그런 균들이 들어가서 점유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어내는 게 유해균뿐만이 아니라 유익균도 씻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씻어내면 그 부분이 건조합니다. 우리 질 안에는 점막에서 분비되는 약간 이제 매끈매끈 그런 분비물이 촉촉하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코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물로 씻어내게 되면요. 질 점막이 이제 반드르르하게 윤기 있게 보이는 게 아니고 퍼석퍼석해 보여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코팅이 되는 내 몸에서만 분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보호막들이 자꾸 벗겨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질이 쉽게 염증에 걸린다든지 쉽게 냄새가 난다든지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나는 자꾸 씻는데 안 씻으면 냄새가 나요 하시거든요. 그런데 질은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렴이 있어도 물론 뭐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지렴이 있을 때는 좀 악취가 날 수 있어요. 생선 비린내 같은 이런 거가 날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질 분비물들 있죠. 생리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배란기라든지 이럴 때 내 몸에서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분비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비물도 냄새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침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의 분비물에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없애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자꾸 씻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씻고 나면 건조하잖아요. 건조한 질은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악취의 형태로 나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씻었다가 이제 건조한 상태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또 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 때문에 또 냄새 나고 냄새 난다고 더 씻고 이런 악순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 하셔야 되고요. 뭐를 넣어서 씻는 게 아니더라도 물로 씻으시더라도 그러면 안 되고 지렴이 생긴다고 식초나 소금물
아니면 굉장히 뜨거운 물 이런 걸로 세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할머니들은 더 많았습니다. 약간 약한 화상처럼 이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피부나 질점막이나 다 그런 산성의 물질들 같은 거, 소금 같은 이제 자극성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그 손상이 생깁니다. 염증이 안 생기고 시원하다, 개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식초도 냄새가 나지 않나요? 저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안에 씻지는 않아요. 외음부만 씻어요 하시는 분들도 겨울철이 되면, 그리고 나이가 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평생을 이렇게 씻어왔는데요 하시는 분들, 평생을 그렇게 씻어와서 계속 씻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10대, 20대 때는 세수를 막 많이 해도 여드름 나고 막 오일리 하잖아요. 얼굴이 막 기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잖아요. 여드름도 적게 나지만 이게 속건조라고 하죠. 안쪽도 막 당기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또 예전에 씻었던 것처럼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굴도 세안도 너무 자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외음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은 뭐 세수하면 로션이라도 발라주잖아요. 그런데 외음부는 아무것도 안 바르시는 분들이 더 많죠. 물론 외음부 전용 그런 보습제도 나옵니다. 그런 거 쓰시면은 좋기는 하겠지만 하루에 10번 씻는 사람이 커버될 정도는 아니에요. 정말 저는 10번 씻는 분도 봤고요. 화장실을 갈 때마다 씻는데요. 소변을 볼 때마다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찝찝하대요. 뭐 그러실 수 있죠. 사람마다 이제 냄새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지내는데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소변을 그냥 휴지로만 뒤처리를 했을 때 굉장히 찝찝하고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고 내가 더러운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러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50세가 넘어가잖아요. 참으세요. 소변 볼 때마다 씻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씻으면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을 하루에 뭐 10번씩 세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당기고 불편하겠어요. 질도 마찬가지고 질 주변에 피부도 있죠. 해경이 되고 나면 피부도 얇아지고 약해지고 예민해집니다. 비누로 씻으면 더 심하실 거고요. 물로 씻는다고 해도 질 점막에 보호막이 있는 것처럼 피부도 약간 이제 오일리한 그런 보호막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씻어내버리면 약한 상태로 노출되게 되고 더 건조하게 되고 자꾸 이제 수분을 잃게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음부가 건조해지고 쉽게 가렵고 예민해지고 얇아지고 약해지고 이런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비데도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집에서 매일 씻는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막 이렇게 설득하고 어떻게 이제 잘 얘기를 해서 어떤 분들은 안 하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덜 하게 되신 분들은 훨씬 편안하다고 하세요. 우리가 질 건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도 치료를 하는 거지만 약을 쓰고 뭐 레이저를 하고 물론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약을 쓰고 레이저를 써서 좋게 만들어 놔도요. 내 평소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자꾸 이제 더 나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좋게 치료를 해서 그렇게 유지가 돼가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나빠져서 돈 들여서 치료하고 다시 또 나빠져서 이게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는 건강할 수 있게 질이 촉촉할 수 있게 이런 일상생활 습관을 하셔야지 치료 효과도 더 길게 갈 수 있고 내가 자꾸 재발해서 불편감이 심해지는 거를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철 되고 몸도 이제 찌뿌둥하고 하니까 사우나도 자주 가시고 반신욕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반신욕도 건조에 영향이 있습니다. 물에 담그는 것 자체가 안 좋아요. 자주 소변 보고 자주 씻으시는 분들, 뭐 물티슈로 자꾸 이제 닦아내시는 분들도 물론 안 좋겠지만 반신욕은 뭐 크게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반신욕 매일매일 하시는 분이 저한테 치료를 받으시거든요. 그분은 반신욕을 안 하면 잠이 안 온대요. 어떻게 해요? 줄여보시라 하니까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로 많이 줄이셨어요. 매일 하시다가. 근데 되게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소노케어로 물론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좋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자주 안 하시나 봐요. 이러니까 많이 줄였어요 하셨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 막 심해진 거예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심해지면 안 되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여쭤보니까 자기가 못 참고 요번 주는 매일매일 반신욕을 했다는 거예요. 춥고 몸이 찌뿌둥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시는데 이제 치료를 해도 나빠지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반신욕은 굳이 하셔야 되겠다 하면은 횟수를 줄이시는 거 권유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세요. 그런데 이제 몸이 따뜻한 게 좋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족욕을 권유드립니다. 발만 따뜻한 물에 담가놔도 순환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가 가장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제 해서 이 몸과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부터 이랬는데 나는 괜찮았어. 그래서 예전처럼 계속 살아도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20대 때 먹던 식습관을 40대, 50대에 계속 해도
지는 않잖아요. 점점 이제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들을 드셔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전보다는 또 신경 써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내 이 변해가는 몸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런 습관의 개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유지하고 내 몸에 좋으려고 더 많이 씻고 신경을 쓰는 건데 더 나빠진다면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흡연하는 거 당연히 나쁜 거 알아요. 흡연은 당연히 안 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평소 때 청결하게 한다고 하고 있던 습관들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깔끔하신 분들, 찝찝한 거 못 견디시는 분들 조금만 신경을 써보세요. 이게 무조건 많이 씻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